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46강 한자금정 5급입니다. 코비자죠. 코비. 코의 모양을 본뜬 스스로 자와 음을 나타내는 줄비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스스로 자는 코비의 본래자인데 자가 1인칭인 자기, 뭐뭐로부터 등의 뜻으로 쓰이게 되자 다시 줄비를 더하여 코를 뜻하게 되었다. 코비자는 붉은 글자니까 부수자지요. 부수자는 원래 스스로 자가 코의 모양을 본뜬 자인데 이게 자꾸 스스로 부터 이런 뜻으로 쓰이자 밑에 줄비자에 음을 넣어서 코비자가 됐죠. 코비. 아이들은 이 어려운 글자를 자전거라 합니다. 자전거. 스스로 자, 받전, 한글로 거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전거. 코비자. 코비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비염.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할 때 이비인후. 그 다음에 사자성어로 오비삼척. 내 코가 석자다 할 때 코비자를 쓰죠. 코비. 그 다음 견줄비도 지금 붉은 글자네요. 부수자입니다. 그렇죠? 비로 발음됐죠. 갑골문의 자형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양이다. 본뜻은 나란히 배열되다에서 견주어보다의 뜻이 된 자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마치 키재기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견줄비자가 된 겁니다. 견줄비로 구성된 단어 뭐가 있을까요? 비교, 비유할 때 쓰이죠. 이 견줄비가 붉은 글자로 부수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견줄비, 원래 하나는 비수비자죠. 비수비가 두 개, 두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회의자가 된 거죠. 코비는 줄비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뜻은 스스로 자가 코를 뜻한다. 견줄비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어 견주는 모습이다. 두 글자다, 부수자다. 그렇죠? 비교할 때 쓴다는 거죠. 붉은 글자, 코비자에 점을 두 개 찍어 놓은 것은 길게 발음한다는 겁니다. 코비자는 장음으로 길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코비, 견줄비. 다음 볼까요? 쓸비, 페이. 재물과 관계 있음을 표시한 도개패와 음을 나타내는 안일불. 마찬가지로 안일불도 중국어는 리을 받침이 없어서 푸로 발음됐죠. 푸. 이루어진 형석자다. 불에서 음을 빌렸죠. 본뜻은 재물을 소비하다이다. 그러면서도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안일불자니까. 돈을 돈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낭비한다. 이런 뜻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쓸비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소비, 낭비할 때 쓰죠. 쓸비. 다음 얼음빙, 물수 부수입니다. 얼음빙 부수가 아니고 물수 부수입니다. 그렇죠? 본래 자는 얼음빙자이다. 점을 한 개 찍거든. 앞에 이 얼음빙자 두 개 이수 들어갔고 여기는 얼음빙이 위에 있죠. 얼음은 물 위에 얼기 때문에 위에다 점을 찍어놨겠죠. 만약에 밑에다 점을 찍어놨으면 이 글자는 도태했을 겁니다. 얼음빙과 물수로 구성된 자이다. 건문의 자형은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 뒤에 부피가 커서 표면이 팽창한 모양을 본뜬 자이다. 그렇죠? 얼음빙은 얼음이 위로 치솟아 갈라져 올라간 모습이죠. 소전이 와서 물수가 더한 회의자가 되었다. 이에 얼음빙은 오로지 붓으로만 쓰이게 되었고 본뜻은 얼음에 얼어서 완성된 고체이다. 한편 떠있는 얼음 덩어리가 서로 부딪히는 형상이라는 설도 있다. 얼음빙은 요게 얼음빙, 그죠? 점을 한 개 찍은 것도 얼음빙, 점 두 개 찍은 얼음빙도 부수자도 얼음빙, 얼음빙자는 세 개네, 그죠? 근데 얼음빙인 왜
부수가 물술까요? 얼음이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이제 물이 얼었다는 뜻으로 물술, 부수를 썼는 것 같아요. 얼음빙, 물이 얼었다. 그렇게 해서 얼음빙이 된 글자입니다. 얼음빙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빙하, 뭐 결빙, 또 얼음이 풀렸다, 해빙 이런 뜻이 있죠. 다음 볼까요? 선비사, 붉은 글자 부수자네요, 그렇죠? 한일과 열십으로 구성된 회의자다. 일을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이 1에서 시작해서 10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본뜻은 고대 남자의 미칭이다. 이것이 파생되어 성년 남자로 사회 지위가 서민의 위를 대표하는 선비로 쓰이게 되었다. 도끼의 상형으로 죄인을 다스리는 현관에서 유래된 자라는 설도 있다. 도끼의 상형이라는 것은 요 밑에가 각골문을 보면 새카맣게 되어 있죠. 도끼의 상형. 그래서 선비라 무사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논어에 보면 하나를 들음 열을 안다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안에는 문일 지십, 하나를 들음 열을 안다는데, 그때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7 곱하기 10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시작을 알려주면 마무리를, 마침을 안다,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선비사자가 처음을 알려주면 마침을 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 그러면 7 곱하기 10이니까 뭐 불가능한 일이죠. 선비사. 선비사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박사할 때. 그 다음 뭐예요? 도사할 때도 쓰죠. 도사. 선비사. 그 다음에 사기. 선비사. 그 다음 섬길사. 사람인과 음을 나타내는 선비사로 구성된 자로. 선비사에서 음을 빌렸으니까 형성자가 되는 거죠. 본뜻은 관리가 되다이다. 여기서 섬기다의 뜻을 갖게 됐다. 한편 형관, 형벌을 주는 관리의 상징인 사람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위에서도 형관이라는 뜻이 도끼의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섬길사. 섬길사로 구성된 단어는 벼슬에 나가다. 섬길사, 벼슬사. 그렇죠? 그래서 출사하다 하면 벼슬에 나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치사, 벼슬에 나오다. 그런 뜻을 할 때 섬길사, 벼슬사 두 가지로 쓰입니다. 선비사는 하나에서 10가지 마무리한다는 데서 많이 아는 선비를 뜻했다. 혹은 도끼의 모양을 본뜬 자다. 도끼의 모양을 본뜬 자였으면 상형자가 되는 거죠. 섬길사는 사람인과 선비사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관리하는 사람, 섬기다, 혹은 벼슬하는 사람을 뜻한다. 섬길사, 벼슬사. 다음 볼까요? 생각사, 마음심, 회의 겸 형성자다. 두 개의 고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음을 나타내는 정수리신. 생각사는 마음심과 밭전이 아니고 정수리신이다. 소전에 보면 아주 정수리 모양이죠. 그래서 심장을 본뜬 마음심으로 구성됐다. 그러니까 생각을 뭐래요? 고대 사람들은 뇌와 심장은 모두 생각하는 기관으로 여겨 생각하다의 뜻이 되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뇌로 생각한다는 거죠. 골뇌와 계로활뇌에서도 위에 머리털과 정수리의 상형을 더한 글자임을 알 수 있다. 합천해인사 8만 대장경판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 위에 옆에 글자 생각사를 요 소전으로 참 예쁘게 잘 써놨습니다. 마음심 위에 정수리 신자로. 그래서 마음과 정수리로 생각한다 해서 생각사자다. 생각사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사유하다, 생각하다, 사념. 그 다음에 아주 깊이 생각한다,
심사숙고 그런 뜻이죠. 예. 다음 역사사 입구부수입니다. 갑골문의 자형은 윗면은 서적을 놓은 형상이고 책이고 안에는 손으로 문서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낸 자다. 요 손에 붓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본뜻은 사관이다.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죠. 즉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손에 붓을 들고 글을 쓰는 모양에서 역사의 뜻이 되었다. 그래서 역사사자가 되었다. 예기옥조에서는 임금의 행동은 좌사가 기록하고 임금의 말은 우사가 기록한다라고 했다. 역사사, 벼슬아, 지리, 불일사, 이일사는 모두 같은 자인데 뒤에 분류되었다. 다 뭐로 일하는 사람입니까? 붓을 들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역사사자가 됐다. 역사사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예, 역사가 있고 역사를 전공으로 공부하는 사람 사학이죠. 사학. 그 다음 김부식이 지은 역사책이 뭡니까? 삼국사기죠. 삼국사기. 중국의 사마천이 지은 역사책 사기. 그렇죠? 예. 생각사는 정수리심과 마음심으로 구성된 회의겸 형성자다. 정수리로 마음으로 심장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역사사는 붓을 잡고 노트 위에 쓰는 모습을 본뜬 회의자다. 예. 역사사. 그렇죠? 다음 볼까요? 예. 오늘 배운 글자 코를 모양, 포의 모양을 본뜬 스스로자와 줄비의 썸을 빌린 형성자 코비.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나래에 서서 견주는 모습을 본뜬 견줄비. 그 다음 화폐를 뜻하는 조개패와 안일불에서 뭘 빌린 형성자 쓸비. 돈을 돈으로 여기지 않는 다 해서 쓸비자죠. 그 다음 얼음빙과 물수로 구성된 회의자 얼음빙이죠. 얼음빙. 물이 차갑다 해서 얼음빙. 그 다음에 시작 하나에서부터 10가지를 마무리하는 사람 선비다. 혹은 도끼 모양을 본뜬 무사다 해서 선비사. 예. 그 다음 사람인과 선비사의 썸을 빌린 형성자. 예. 남에게 뭡니까? 벼슬 한 사람이죠. 예. 벼슬 한 사람. 벼슬사 또 섬길사도 되죠. 예. 그래서 선비사자에서 엄을 빌린 형수자다. 예. 그 다음 마음심과 뇌 정수리 신이죠. 마음과 정수리로 생각한다. 심장과 정수리로 생각한다 해서 나온 회의겸 형성자 생각사. 그 다음에 붓으로 공책에 뭐 쓰고 있는 모습을 본뜬 역사사.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코, 비, 견줄, 비, 쓸, 비, 얼음, 빙, 선비사, 섬길사, 벼슬사, 생각사, 역사사. 그렇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